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수학 공부 하실 만한가요?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 배웠고,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분들 굉장히 선생님 친절하게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연습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도 선생님과 함께 푸는 방법을 연습을 했는데,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그 활용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념 확인 플러스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해결하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1번에서 4번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4분까지 시간 드리고 바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 다 풀어봤나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나요? 그러면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볼까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4분의 3의 x제곱이 있고요. 3분의 4의 2x 빼기 3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지수 방정식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를 일치시켜야 되죠? 지금 이 식에서 밑을 일치시켜야 되죠. 밑. 그러면 4분의 3이든 3분의 4이든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다른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분의 3의 x제곱이 4분의 3의 역수를 취하면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빼기 3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제 여러분 밑이 똑같기 때문에 그 지수 방정식 풀 때 x, 여기 x제곱이구나. x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므로 3, 1 풀마 xx.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따라서 x는 1,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는데요. 선생님이 지수 부등식에서
가능하다면 밑을 1보다 크게 하면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게 하려고, 안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면 따라서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그다음에 5의 2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밑이 5이므로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2x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우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가 0보다 작게 돼요. 그럼 따라서 x의 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따라서 x는 마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어요. 여기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로그로 한번 볼게요. 로그 방정식 보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상용 로그로서 밑이 10으로 똑같아요. 그럼 밑을 맞춰주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는 바로 식이 같다라고 두면 되죠. 진수에 있는 식이. 그럼 이제 좌변으로 다 옮겨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은 제곱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선생님 답 다 구했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풀 때, 그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 네 글자. 뭘까요? 그렇지. 진수 조건. 로그에서는 진수 조건이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진수 조건 체크해 줘야 돼요. 진수 조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요.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선생님 저는 진수 조건 찾기 위해서 얘를 그 부등식을 모두 제대로 풀어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하고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위식, 아래식은 좀 인수분해가 쉽지만 위의 식은 인수분해가 여러분 바로 눈에 잡히지가 않아요. 아마 근해 공식 써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방정식이면 해를 이미 구해놨단 말이야. 해가 될 수 있는 후보를. 그러면 그 해가 되는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만 하면 돼. 확인. 부등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수 조건의 그 범위를 정확하게 부등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해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냥 대입해 보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2 빼기 4 더하기 1 마 1. 얘는 진수 조건에 맞지 않네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선생님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지 않나요? 그 진수 조건 두 개 중에 한 개로 더 만족 안 하면 아닌 거거든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둘 다 만족 안 하기 때문에 확실히 얘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면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혹시 답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친구들은 진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4번으로 갈게요. 이런 4번 유형의 문제를 보면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라면 한 단어가 떠올라. 두 글자짜리. 아, 선생님 이 문제는 보니까 바로 이게 떠오르네요.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그렇지. 좋아요. 우리 10반 친구들 굉장히 수업 태도가 좋아요. 치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이렇게 로그나 지수 형태의 애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모양인 애들이 딱 보인다. 그럼 무조건 이건 치환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1번 t를 로그 3의 x라고 치환하자. 라 하자. 그리고 선생님이 치환할 때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치환하면 여러분은 이 두 글자를 생각해야 돼. t로 치환했으면 t의 땡땡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선생님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뭐죠? 그 두 글자가? 치환을 했으면 그 치환한 문자에 땡땡, 그렇지. 범위를 체크하라 그랬어.
아무리 당연한 범위여도 여러분 범위를 무조건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로그 3의 x, y는 로그 3의 x의 그 치역이 지금 t인데 얘는 모든 실수가 지금 치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가로하고 x는 t는 실수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실수 전체가 범위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대입해서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는 5인데 정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면 t 빼기 3 t 플러스 1 얘가 0이다. 그러면 t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선생님 저 다 풀었어요. 잘했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지금 우리의 목표는 t를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거예요? 그쵸? x를 구하는 거죠. x. 그래서 막 약간 여러분 이런 낚시 많이 해요. 객관식이야. 객관식 문제인데 정답지에 3하고 마이너스 1이 있어. 여러분이 t값을 막 신나서 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내가 본인이 대견스러운 거야. 그래서 3이랑 마이너스 1이 근데 보기에 있어. 그냥 골라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신났을 때 그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낚이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t가 3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돌려서 이렇게 써줘야죠. 로그 3의 x가 3. 그럼 선생님 x는 27이에요. 3의 세제곱이거든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는 3분의 1이다. 선생님 그래서 x는 3분의 1이랑 27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 풀었으면 저 만점이죠? 부족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뭐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푼다는 거는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돼요. 뭘까요? 뭐 확인해야 되니? 여기서? 선생님 생각엔 조금 부족해요. 이 풀이가. 한 단계 마지막에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돼. 뭘까? 그렇지. 은경이 너무 좋아요. 나이스. 진수 조건 확인해야죠. 진수 조건. 항상 이거는 뭔가 진수 조건 확인 안 하게 생겼잖아. 약간 느낌이. 근데 그래도 확인해야 돼. x가 0보다 크다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지금 구한 해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x가 3분의 1 또는 2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동아 자다 늦었군요. 괜찮아요. 얼른 수업 준비하셔가지고 필기하시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우리 수업하는 내용 유튜브에 오늘 바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업로드하면 동안에 앞에 부분 수업 못 들은 거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로그 함수 관련된 실생활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가지고 실생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 문제 화면 한번 볼게요. 컴퓨터 화면에서 아이콘의 크기가 작거나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가 아이콘이죠. 그래서 아이콘이라고 읽을게요. 마우스 포인터와 아이콘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 아이콘을 누르기가 불편하대요. 이러한 불편도 지수를 I, 마우스 포인터와 아이콘 사이의 거리를 S, 그림 단추 좌우의 길이를 W 이렇게 놨어요. 단위 생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는 로그 2에 W분의 2S라는 식이 나왔어요. 선생님 그래도 얘는 좀 괜찮은 게 우리가 텍스트를 가지고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 없이 얘는 식이 있어서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마우스 포인터와 아이콘 사이의 거리가 80이래요. 불편도 지수가 5.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의 좌우 길이는 몇 밀리미터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도 선생님과 같이 굉장히 친절한 단계로 같이 풀어봅시다.
일단 구해야 하는 것 정하기. 선생님이 이 과정을 항상 영어 단어로 얘기하죠. 4 글자짜리. 뭐죠? 여러분은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쌤이 굉장히 강조하는 뭘까요? 여러분은 뭐가 있어야 돼? 영어 4 글자.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문제풀이 하면서 항상 실생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걸 쓰고 시작한단 말이야. 뭐예요? 기억 안 나니 아무도? 뭘까요? 그렇지. 지연이 좋아요. 골이죠, 골. 목표.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요. 저기 반환점을 돌고 오래. 근데 어떤 사람은 반환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반환점으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하고 뛴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뛰는지 알아요? 일단 급해 가지고 일단 뛰고 봐. 뛰고 나서 봤더니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목표물을 다시 확인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정해져 있는 문제를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누가 더 정확하게 푸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설정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문제풀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과정을 알려주는 거야. 일단 식이 나와 있어요. 요 식에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좌우 길이가 몇 밀리냐 물어봤죠. 좌우 길이. 여기서 좌우 길이 얘기하는 게 W란 말이에요. 그럼 요 식에서 우리 W 값을 찾으면 돼요. 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체크를 해보면 S는 80, I는 5.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면 선생님 이 식에다가 S랑 I를 대입하면 우리는 W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 전략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대입을 해볼게요. 5는 로그 2에 W분의 160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좌변이 지금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2의 5제곱이 로그 2의 W분의 160이 돼요. 그러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이 로그 방정식에서 진수끼리 똑같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W분의 160은 32가 되겠죠. 2의 5제곱이 32니까. 그럼 따라서 W는 32분의 160. 그럼 얘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나요? 3, 5, 15, 5, 20 해서 5가 나오죠. 5. 그럼 따라서 결론 짓기. 그림 단추의 좌우 길이는 5이다. 이렇게 풀면 만약에 여러분 서술형 답안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시험이 끝나거나 선생님 답안지 확인을 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 뭐라고 할까? 이렇게 쓴 친구 같아. 그렇지. 너는 감점이야. 너 맞춘 줄 알고 신났지?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5라고 썼는데 길이가 5라는 건 말이 안 돼. 5m인지 5km인지 5mm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쓰지 않으면 너는 감점될 수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생활 문제의 어떤 단답형이나 서술형에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할 때는 만약에 단위가 그 문제 안에 단위가 있어. 만약에 좌우 길이는 A 밀리미터다 해서 이 A 값을 구하여라 하면 밀리미터를 쓰면 안 돼. 그때는. 근데 그냥 단추의 좌우 길이를 구해라 했어. 그러면 밀리미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있어야 우리가 이런 실생활 문제를 푸는데 실수 없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불편도 지수가 4 이상 6 이하일 때 마우스 포인터와 아이콘 사이의 거리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목표 보면요. 목표부터 세워보면 이 식에서 S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W는 5고요. I는 4 이상 6 이하예요.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I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로그 2의 5분의 2S 얘가
6 이하, 4 이상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로그 2의 4 이렇게 풀면 안 되고 2의 4제곱이죠. 이렇게. 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5분의 2s 로그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2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값이 뭐가 나와요? 2의 4제곱은 그렇지 16이 나오죠. 16. 그 다음에 5분의 2s 그 다음에 2의 6제곱은 64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밑이 뭐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금 증가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이런 중간중간에 이유들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5를 곱할게요. 각 변에. 그럼 80 ES 320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이제 여기서 양변 각 변에 이제 2로 나눠주면 S는 40 이상 160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제 결론 내리면요.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의 거리는 40mm 이상 160mm 이하이어야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사실 선생님 생각하기엔 단순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런 문제 유형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들으니까 일단 이해는 좀 되나요? 이해가 그래도 좀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잘게 쪼개서 단계를 설명했는데 여러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이 단계를 계속 보면서 문제집이나 다른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푼 이 단계를 보면서 아, 이 문제도 이 단계에 맞춰서 풀어야지. 목표는 뭘까? 조건은 뭘까? 어디에 뭘 대입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런 단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막 쭉쭉쭉쭉 풀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넘어가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이 문제 5번 문제를 푸시는데요. 선생님 시간 3분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3분인데 3시 6분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3분 동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Let me go, let me go. If you cannot promise me, if you have a hard time breathing.
다 했나요? 네, 3분 들었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한가요? 만약에 혹시 선생님 저 1분만 더 주세요 이런 친구들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채팅방에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선생님 바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봅시다. 해수면의 기압, 평균 해수면의 기압이 1기압일 때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hkm인 곳의 기압을 p기압이라고 하면 h는 마이너스 3.32 로그 p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또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식을 만드는 부담은 좀 없어도 돼요. 나와 있어요, 식이.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6,640m인 곳은 몇 기압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목표가 뭘까요? 목표는 h가 6,640일 때 p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두 번째 단계 조건 확인. 조건을 확인해 보면 일단 식이 나와 있고 3.32 로그 p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h가 6,640이 나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6640은 마이너스 3.32 로그 p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풀었는데 지금 뭔가 너무 이상해.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이나요? 이런 게 보여야 돼. 바로 딱. 서인이 킬로미터. 좋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푼 게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낚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봤거든요. 이거 어떤 거에 낚인 거예요? 그렇지.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꿔줘요. 단위가 달라요. 맞아. 이 문제는 약간 그 낚시 끼가 좀 있어. 뭐냐면 이 문제 잘 보세요. 분명히 해수면의 높이가 위에서 h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킬로미터 단위로 h를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밑에는 6,640 미터예요. 그래서 이 킬로미터와 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이 식 자체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럼 따라서 얘는 여기서 이게 미터야. 그러면 6.64 킬로미터. 이렇게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안 바꾸고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게끔 문제가 나온 게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위에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좀 잘 해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는 6.64가 돼요. 그럼 이제 양변을 마이너스 3.32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32로 나눠. 그러면 로그 P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 P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니? 로그 P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따라서 P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마지막 단계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기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6640m에서는 100분의 1 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 단위 낚시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첫 번째 단계 마찬가지로 얘도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표. 그럼 H가 3.32, 그 다음에 9.96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도 선생님이 아예 바꿨어요.
3,320m고 9,960m인데 이거 킬로미터로 계산해야 되니까 h는 9.96 이하, 3.32 이상 요렇게 단위를 바꿔주고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일 때 P의 범위 그게 지금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확인하면 조건은 이제 h라는 식 자체가 나와 있는 거 3.32 로그 p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 범위가 나와 있는 거 3.32랑 9.96 이렇게. 아 그러면 선생님 대입하면 되겠어요. 대입. 음. 그럼 이제 h 이 식에다가 h 자체의 이 식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32 로그 p 얘가 9.96 그 다음에 3.32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지금 일단 양변을 각변을 3.32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p 그 다음 3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가운데 로그 p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각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부등식에서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 되게 주의하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곱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그렇지. 현지 나이스. 부등호가 바뀐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버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음.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이게 만약 1번과 2번이라고 하면 1번처럼 많이 쓴단 말이야. 오른쪽을 보통 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돼버리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요. 따라서 로그 P는 마3 이상 마1 이하 이렇게. 그럼 따라서 P는 10의 마1 제곱 10의 마3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10의 마1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1000분의 1 기압 이상 10분의 1 기압 이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되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기억을 했을 때, 요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력이, 그 기억을 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던 분인데요. 수학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수학책에 수행과제가 있어요. 수행과제에 이렇게 에빙하우스의 이야기와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여기 1번부터 2번, 3번 총 3문제가 있는데 시간은 6분 드릴 거예요. 6분. 6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시 20분에 정확하게 풀이 시작할 거니까 신속하게 한번 풀어봅니다.
por todo yo brindo, desde lo feo hasta lo lindo. Tú eres una prueba que el mundo a mí nunca me brindó. Quería casarme, yo tan loco en ilusionarme, creyendo en tus besos, tus caricias, la verdad no fue el culpable. Todo tiene un propósito y dejarme será solo uno más. Siempre a medias no he logrado encontrar mi otra mitad. El tiempo dirá, el tiempo dirá. Y cuando la encuentre de ti no me voy a acordar. El día que me falte tu piel, ¿qué será? ¿Qué será de ti? No seas parte de mi amanecer. ¿Qué será? ¿Qué será de ti? Ahora con quién voy a compartir todas mis noches húmedas. Ahora quién me va a dar los besos como tú los das. Todo es una ilusión y eso lo verás. Tú amabas a Nico pero nunca a Nicolás. Tú eras la oveja mala del rebaño. Tu vicio de la fama sí me hizo daño. Tantas promesas fueron por el caño, porque lo único que cumple son años. Y casi te vas y luego me quieres ver. Eso nunca pasará. Prefiero otra mujer. Chica, si te vas y juegas otro papel que nunca te quedará, como eso de serme fiel. El día que me falte tu piel, ¿qué será? ¿Qué será de ti? No seas parte de mi amanecer. ¿Qué será? ¿Qué será? 2분 남았습니다. Tú eras todo lo que yo quería. Hoy eres todo lo que quiero olvidar. Fuiste bla bla bla, inseguridad lo hizo más fácil para ti. El día que me falte tu piel, ¿qué será? ¿Qué será de ti? No seas parte de mi amanecer. ¿Qué será? ¿Qué será de ti? Que me falte tu piel, ¿qué será? ¿Qué será? Si es parte de mi amanecer, ¿qué será? ¿Qué será? 네, 여러분. 선생님이 6분 정도 드렸는데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수업이 10분 정도 남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보시면요. 일단 이거 한번 쭉 읽어보면 에빙하우스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망각의 법칙을 연구하였대요. 이 법칙에 따르면 학습한 처음 기억 상태를 P0, T개월 후 기억 상태를 P라고 할 때 P는 T 플러스 1의 시제곱 분의 P0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요. 이때 C는 학습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예를 들어 의미 없이 나열된 단어를 기억하는 경우와 역사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 C 값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은 C가 0.3인 어느 학습에서 처음 기억 상태가 100일 때 기억 상태가 50 이하가 되는 것은 최소 몇 개월 후인지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목표는 뭐냐면 P는 T 플러스 1의 C제곱 분의 P제곱에서 T의 범위죠. 이 몇 개월인지 그 T의 범위가 중요하고 그럼 조건 확인 C는 0.3 P0는 100 P가 5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쓰자면 로그 2가 0.3인 것까지 적어 볼게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 보면 T 플러스 1의 0.3제곱 분의 100 얘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것이 양변에 50으로 나누고 T 플러스 1의 0.3제곱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되죠. 2가 T 플러스 1의 0.3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양변에 상용 로그로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가 0.3 로그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때 로그 2라는 게 우리 뭐라고 했니? 여기서 0.3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0.3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0.3은 0.3 로그 T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양변에 0.3으로 나눠주면 로그 T 플러스 1은 1 이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1이라는 게 지금 로그 밑이 10이니까 10이잖아요. 그쵸? 그럼 따라서 밑이 10이므로 1보다 크므로 얘는 지금 증가함수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1이 10 이하다. 따라서 t가 뭐가 잘못됐지? 이게 잘못됐죠. 여기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볼게요. 선생님 방금 여기 얘기한 건데 지금 여기서 로그 t 플러스 1이 선생님 우변에서 좌변으로 갖고 오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도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따라서 9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최소 9개월 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넘어갑니다. 2번 볼게요. 2번. 2번 보시면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면 목표부터 생각해 볼게요. 목표. 지금 이 식에서 t 플러스 1의 c제곱분의 p0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지금 c가 나와 있고요. 기억 상태가 나와 있고 4개월 후 기억 상태는 얼마인지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p 값을 구하라는 거죠. p 값. 그럼 두 번째 단계 조건 확인. 조건을 확인해 보면 c가 0.2라고 했고요. p0 처음 기억 상태 9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4개월 후니까 t가 4.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로그 값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요것까지도 여러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대입인데요. 그래서 이 P는 4 더하기 1의 0.2제곱 분의 90이죠. 그럼 얘는 5의 0.2제곱 분의 90이야. 그럼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P는 로그 90 빼기 0.2 로그 5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로그 5는 선생님이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그 밑줄 친 그런 로그 값들 준 거 보시면 로그 5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문제 풀었었어. 로그 5를 어떻게 바꿔서 풀라 그랬니? 얘는 일단 1 더하기 2 로그 3이야. 그 다음 빼기 0.2에 로그 5는 어떻게 바꿔요? 1 빼기 로그 2로 바꾸면 되죠. 왜냐면 로그 2분의 10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나와 있는 값을 다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2 곱하기 0.48에 빼기 0.2 곱하기 1 빼기 0.3에서 0.7 이렇게. 그럼 따라서 1 더하기 0.96
0.96에 빼기 0.14. 그럼 따라서 1 더하기 0.82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0.82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위에 보시면 있어요. 요런 값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0.8이라고 쓴 거야. 1.82가 아니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로그 10 더하기 로그 6.6이에요. 따라서 로그 66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따라서 P는 66이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되겠죠? 요 과정, 이 소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로그로 바꿔 가지고 계산하는 요런 과정이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크 잘 해 주세요. 넘어가서 3번 바로 갑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을 많이 못 드려요. 자, 3번 가면 첫 번째 단계. 목표부터 한번 세워 보면 P가 이제 T 플러스 1의 C제곱분의 P0에서 PA와 PB를 비교하는 건데요. A랑 B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 확인. CA. 선생님이 말하는 이 CA는 시험 A에 대한 C값이 지금 CA예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게요. CA가 0.3, 그다음 CB가 0.2, 그다음에 6개월 후 기억 상태. A의 기억 상태 PA, 그다음에 B의 기억 상태 PB 이렇게 놓고 그러면 식으로 써보면 PA는 P0에 6개월이니까 6개월 후니까 6 더하기 1에 0.3제곱, 얘는 7의 0.3제곱분의 P0. 다르게 쓰면 7분의 1의 0.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B는 아이고, 음. 오 마이 갓. 선생님이 써놓은 게 없어졌어요. 꺼지면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갈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목표는 P가 T 플러스 1의 C제곱분의 P0에서 PA와 PB를 비교한다. 그 다음 투스텝에서 조건 확인. CA가 0.3, CB가 0.2일 때에 6개월 후 기억 상태. 얘네를 PA, PB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PA를 구해보니까 7의 0.3제곱분의 P0가 되고 얘는 P0의 7분의 1의 0.3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PB는 P0인데 여기가 7의 0.2제곱. 그러면 P0 7분의 1의 0.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비교를 직접 해보면 지금 여기서 PA는 P0의 7분의 1의 0.3제곱이고 PB는 P0의 7분의 1의 0.2제곱이에요. 종쳐도 조금 더 할게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밑이 7분의 1로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 x값 이 지수 자리가 큰 친구가 더 작겠죠. 그렇죠? 이거 2으로 따라서 7분의 1의 0.3제곱이 7분의 1의 0.2제곱보다 작게 돼서 따라서 PA가 PB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이제 마무리 결론 내려주면 시험 B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되나요?
지금 우리 오늘 나갈 진도는 다 나갔는데 선생님 안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바됐지만 여러분 선생님 다음 시간 저는 수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분만 조금 더 선생님을 위해서 좀 기다려 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안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선생님 공유를 다른 화면으로 좀 공유를 해서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과제를 줄 거예요. 화면 보여요? 수학원 교과세부 특기사항이 여러분의 의미 있는 학습 활동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그쪽으로 선생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본교는 대부분 여러분 선배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목세부 특기사항이 굉장히 의미 있고 여러분의 성장 과정이 잘 돋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개학하고 나서도 그냥 여러분 수학 실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그냥 성적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의 그런 성장 과정과 그런 여러분의 진로에 딱 맞는 그런 혜택이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한테 이 설문지를 주고 과제를 미리 주는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뭐 학번 이름, 어, 여러분이 주제를 정하라는 거야. 이거 두 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수학 과제, 그 진로와 연관됐냐, 실생활이냐 이런 거를 고르라는 게 아니라 어, 그 여러분이 직접 주제, 내가 만약에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심리학에서 쓰이는 우리 수학 원 내용들 중에서 연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이거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다 이걸 쓴 친구들은 상담하면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과제를 주고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런 성장 과정을 선생님이 생기부에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고민 많이 하시고 우리 만나기 전에 여러분 각자 혼자 연구할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작성한 순서대로 선생님이 상담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내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팅방에 감사합니다 꼭 남겨주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어요.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